안녕하세요. 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스컵은 다소 좀 접전을 일어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강자로 인정받는 선수도 불안감 있고 도전 선수들의 기량도 만만치가 않아요.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양분돼서 접전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스컵 초반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근형의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이틀 보여준 게 없죠. 공태욱도 그렇고 문영윤도 아무래도 좀 취입형이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접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1번하고 6번이 수도권이긴 합니다만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공태욱이 심상원의 선행 활약에 나간다면 복승의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편성에서는 공태욱이 상당히 선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공태욱의 선전 가능성 최근형보다는 문영윤 쪽에 우선 하시는 전략이 좀 더 안정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강자 피한 박성호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취임력 살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금주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단독 선행이라고 한다면 하동석을 몰고 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회차 1번 손동진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박성호가 손동진의 선행 넘어서기 버거울 수도 있어요. 손동진이 때리니까 11초 때 초반 끌어냈었다는 점에서 박성호보다는 손동진의 선전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홍석환도 그렇습니다. 겨양 인천으로 훈련지 변경하면서 훈련이 좀 부족한지 아니면 적응을 하지 못했는지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4%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익장 같이 나갈 수 있는 홍석환 편성 잘 받았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과 연합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데 최훈재도 컨디션이 괜찮기 때문에 파파들이 연합 펼쳐 나간다면 오히려 우성식이 고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우성식이 오히려 홍석환을 떨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박종태가 전일은 차분하게 마크에 만족했어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인데 힘을 쓰지 않고 마크에 만족하다 보니까 점수에서 밀려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축인 것 같습니다. 후착 찾기 견줘야 될 것 같은데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던 여민호라든지 대타 출전이긴 합니다만 박상소가 요즘 몸이 많이 올라왔어요. 박종태하고 또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민호 박상소 안에서 해답 찾아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정현수가 연이틀 재기랑 발에 나가지 못했어요. 전일도 그랬었다는 점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현수 과연 명경민을 활에 나가면서 직선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현수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명경민을 상대로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명경민도 희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충분히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연이틀 봐서는 오히려 정현수가 아닌 명경민이 선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략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이태원 아무래도 동강주팀 선수인 7번 윤진규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강주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4번 이진웅의 기세가 좋습니다. 물론 동강주 팀하고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두 선수가 협공 펼쳐 나간다면 이진웅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동강대고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동강주팀 중심은 이태원, 컨디션 좋은 이진웅을 중심으로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우스컵 경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득점은 최근형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다리 상태가 무겁습니다. 마크도 좀 놓쳤었고 투입도 나오지 못했어요. 반면 문영윤 득점은 났습니다만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진 않습니다만 빠르게 경주감 회복해 나가고 있는 문영윤 여기에 공태욱도 연이틀 부진했었죠. 하지만 1호 경주만큼은 공태욱이 상당히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창원대 협공 가능하죠. 심상훈이 또 선행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때려주고 공태욱이 몰고 가고 후미를 7번이 때려주고 후미를 1번하고 6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죠. 김경갑이 끌어내가지고 이렇게 괴롭혀 나가게 된다면 공태욱이 그대로 버텨내면서 머리 칠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이런 편성에서 또 공태욱이 잘합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공태욱을 복승의 머리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어요. 공태민의 중심으로 최근형이 아닌 경주간만 놓고 본다면 문영윤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형이 달린다 하더라도 문영윤의 몸 상태 봐서는 직선에서 충분히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3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아무래도 복승까지는 기세가 좋기 때문에 공태욱이 힘을 쓰게 된다면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공태욱이 협공면에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36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파업하지 않았었던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면서 문영윤 결합해 나가는 3번과 1번 정도는, 3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6하고 31, 36하고 31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순위 들어간다면 3번, 6번, 1번이 3번, 6번, 1번이 아무래도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김경갑이 틈새 노릴 가능성, 김경갑이 틈새 노릴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공태욱이 심상은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문영윤하고 최건영이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윤이 가면 아무래도 이재일과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일이 또 이런 편성에서는 잘 받아갑니다. 6번하고 4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건영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 문영인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 공태욱 중심으로 팔려 나갈지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6번과 1번의 동반 입장이 배장이 괜찮다면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이번 편성 공태욱을 세게 보고 싶어요. 3번, 6번입니다. 쌍복이 우선이죠. 3일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성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연이틀 몸 상태가 상당히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박성호가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하동성의 선행을 박성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하동성의 선행을 박성호가 몰고 가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손동진인 것 같습니다. 손동진 오면 박성호는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손동진이 연이틀 11초대 초반 끌어냈어요. 하동성의 앞자리를 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렇게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박성호가 무겁기 때문에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입니다. 1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하동성이 이런 경기에서는 잘 때려요. 이런 손동진이 몰고 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번, 6번하고 1번, 4번입니다. 1번과 6번 쪽에 우선 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이 출평서들이 많고 힘을 쓸 수 있는 서들이 많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안효은 한번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이 안효은은 일단 시동을 겁니다. 넘어가면 머리고,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위권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 번 정도는 힘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4번이 신경전 펼쳐 나갑니다. 그렇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안효은이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성호가 이들 활약이 나가면서 직선 추입뼈 발에 나가거나, 안효은의 뒤를 장경동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에서 안효은을 중심으로 장경동이 가능할 것 같고, 안효은을 중심으로 외선에서 추입 야설 수 있는 박성호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복승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안효은과 장경동, 안효은과 박성호 복승 중심으로 하되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6이 먼저 갔습니다. 14가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홍석환이 객관전 기량매선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인천팀으로 훈련이 변경하면서 안효은과 함께 훈련하고 있어요. 한데 좀 나이도 먹다 보니까, 지천명에 가까운 나이다 보니까 홍석환이 또 낯설은 유성이 아닌 인천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적응력이 좀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많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편성 잘 받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의 선행 활약이 나갈 것 같습니다. 홍석환이 인천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동서울팀 선수인 우성식하고는 경기장에서 훈련하면서 안면 텄죠. 그 점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1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우성식도 힘을 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1번이
1번이 2번 견제 나가기 위해서 뒤에다 붙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1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이래저래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번하고 2번, 1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최원재가 좋은 것 같아요. 뭐 전일도 직선에서 안현이 외선으로 차 빼다 보니까 직선에서 내선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최원재가 힘을 쓸 수도 있고 초반부터 후속간의 뒤를 끌어내서 받아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1번과 2번 쪽이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홍석환이 타겟으로 선정할 선수들이 많습니다. 김병선도 있죠, 최현주도 있어요, 김정현도 있고 고정인 우성식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들이기 때문에 홍석환이 타겟을 잘못 선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그렇게 된다면 우성식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성식 입장에서는 고정인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이죠. 여기에 최원재가 2번의 뒤를 물고 가는 2번과 5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 3하고 2호 경주권, 2, 3하고 2호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1, 2가 먼저인 것 같아요. 1번과 5번이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종태가 전일은 차분하게 막해갔어요. 항상 힘을 쓰면서 선전 펼쳐 나갔었던 박종태 낙해 만족하면서 뭐 점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자빠진 1호 경주 때는 박종태의 선행을 쫓아서 넘어설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박종태를 중심으로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뭐 연합이라고 한다면 동대정고 출신 이동근이 있긴 합니다만 나이 차이가 원체 많기 때문에 박종태가 동대정고 선배라고 이동근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상소가 수도권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8당에서 훈련하다가 인천 개인으로 훈련지를 변경한 박상소이기 때문에 박종태가 박상소하고는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상소도 인천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고, 박종태도 김포팀이긴 합니다만 인천 경기장에서 자주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곧잘 쫓아가는 박상소, 뭐 분입항 못하면 머리까지도 나올 수 있는, 추입까지도 나올 수 있는 박상소라는 점에서 7번과 1번 쪽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만만한 연미로 챙겨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만만하기보다는 금요경주 때 대박을 만들어냈어요. 전일도 운이 따르면서 선전 펼쳐 나간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발주대 위치가 좋죠. 박상선은 추입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민호는 박종태가 때리면 추입 나오기 어려워요. 입맛에 딱 맞습니다. 차선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7-1하고 7-3이죠. 7-1하고 7-3, 그 중에서도 7번과 1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 뭐 크진 않습니다만 박종태가 자칫 이동은 챙겨 나가려고 한다면 박상서가 기회를 볼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창원대 출신 선수들이 뭉친다면 박상서의 여민호가 가능할 것 같고, 박상서의 차봉수를 노려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창원대 뭉치면 1-3과 1-4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7번과 1번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7번하고 3번은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10경주입니다. 정현수 전일도 그랬고 금요경주 때도 그렇고 뭔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정현수, 뭐 생각이 많아졌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현수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강자 피했기 때문에 강축인 것 같습니다. 정현수 입장에서는 명경민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파업하고 비파업이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명경민도 낙차 이후 빠르게 자신감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시속감은 괜찮아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이 힘을 쓰고 정현수가 물어가서 살짝 따는 경주가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 동반 입상. 자칫 좀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1번의 뒷자리는 유성철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종현이 마크한다 하더라도 충청과 선배이기 때문에 훈련하다 자주 만나는 선수이기 때문에 전략적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종현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상적인 몸 상태도 불안한데, 노익장과시에 나갈 박종현 낙차후 출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4하고 1, 3 두 차권인데 전 명경민의 희속감이 좋다면 뭐 정현수가 굳이 넘어설 필요는 없다고 봐요. 1, 4가 먼저입니다. 1, 3이 차선 돼야 된다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뭐 변수 가능성도 있어요. 2번이 때리고 4번이 몰고 갑니다. 1번이 넘어서려고 하다가 또 다시 넘어서지 못해요. 그렇게 된다면 4번이 1번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거나 4번의 뒤를 박정현이 초반부터 밀고 달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4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현수가 또 다시 외선에서 흘러버리게 된다면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 점 구매권 마켓에서 나갔던 선수가 직선에서 차가 나왔어요. 그 점 때문에 4번하고 3번 정도는 유성철이 틈새 노릴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3 정현수가 강자로 나서고 있고 편성이 쉽기 때문에 유성철과 동반 입상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4, 2하고 4, 3 노려본다면 배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과감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금일만큼은 정현수가 정신 차릴 것 같습니다. 1번과 4번 동반 입상 주력이에요. 1번, 3번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컵 결승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과연 이태원이 특별 승급 기회 살려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도 특별 승급 기회를 제대로 살려나가지 못했었던 이태원, 확실한 건 몸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팀 동료입니다. 윤진규가 있어요. 2살 선배죠. 동강주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이태원이 윤진규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윤진규는 또 이태원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태원이 때리고 윤진규가 몰고 가게 된다면 이태원 특별 승급하고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윤진규가 먼저 때려주고 5번이 몰고 와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진규가 희생하는 겁니다. 이태원을 위해서 5번과 7번 동강주 완승 쪽에 5번과 7번 동강주 완승 쪽 젊은 선수들의 협공 가능성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이진웅의 기세가 원칙 있게 좋기 때문에 5번도 4번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5번하고 4번 정도는 5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7번하고 5번, 4번 두 차권 중에서는 동강주 완승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도 지금 이태원 쪽으로 윤진규의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동강주가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두 선수 중심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진웅이 선전 펼쳐 나간다면 배당이 좋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진웅이 가게 된다면 4번이 가게 된다면 노련한 김지가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추입은 버거울 수 있어도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하고 6번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시되 이성광, 박정보다는 이진원이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4번하고 2번 파업하지 않았었던 선수들의 연합 가능성 4,6하고 4,2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대로 간다면 5번과 7번 쪽에 북광주 완승 쪽에 우선하실 때 5번하고 4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6하고 4,2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 한 채 구입하시고 저희 설명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왕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륜왕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 경주에서 마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